네, 대부분의 노동자들 매일 아침이면 이른 시간 출근을 위해서 식사도 거른 채 직장으로 무거운 발걸음 옮길 텐데요. 직장인들이라면 아침 식사까지 포기해가면서 잠 한숨이라도 더 자기 위해 몸부림쳤던 경험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센터의 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7일이었죠. 광주시 광산구 하남 근로자 복지 종합복지관 1층 한켠에 조식센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사업의 추진은 좋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성 기자 나왔습니다. 김 네,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광주시가 근로자 조식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앞서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일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봤는데 당시에도 조식센터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광주시가 이달 초 광주 최초로 근로자 조식센터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개소를 한 상태고요. 광주시의 취지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하남산당 인근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주시가 추진하는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제안했던 문길주 전남 노동권익센터장의 두 번째 제안을 광주시가 받아들인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광주시에서 지난 2019년에 실시했었던 광주 지역 노동 환경 실태 조사 결과 광주시 7개 산업단지 가운데 조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전체의 8.9%에 불과했다는 것도 이번 사업을 실시한 배경에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근로자 조식센터가 들어서는 하남 산단에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근로자 조식센터가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하남산단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22년도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우선 광주에서 두 번째로 넓은 부지에 마련된 하남산단은 규모가 전체 592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곳에는 노동자 모두 2만 19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남산단 노동자는 비율로만 보면 전체 산업단지 노동자 7만 명 가운데 30%가 조금 넘습니다. 하남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이 정도니까 인근 식당 또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 근무자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식센터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죠. 먼저 근로자 조식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많은 노동자들이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조식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었는데 아무래도 그 위치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가 나갔지만 실제 하남 산단 인근 근로자 조식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센터의 입지를 두고는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바쁜 아침 특정 장소를 찾아서 일부러 가야 하는 곳보다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바로 그러니까 오며 가며 식사가 가능한 곳 바로 평동역 한켠에 마련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1분 1초가 아쉬운 아침 역사 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출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또 아무래도 지하철역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한 7시부터 기상을 해서요. 한 8시 반까지는 이 공단 쪽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눈 뜬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헤비한 한식보다는 심플한 빵, 커피 그런 것만 좋겠죠. 지금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라면 사 먹어도 4, 5천 원 나오는데 3천 원이면 좋은 가격이죠. 예, 괜찮게 생각해요. 예, 지하철이 생기면 저희도 더 좋죠. 출퇴근 시간에 2, 30분씩 교통대란 안 일어나도 되고 생기면 더 좋죠. 한 7시 반에 일어나서 8시쯤 출발해서 한 20분쯤 오는 것 같아요. 8시 20분. 그냥 샌드위치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3,000원이면 뭐 양호하네요. 7시 한 반에 일어나서 여기 한 8시 15분 정도요. 네, 아침에 잠을 더 자려고요. 3,000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유동인구 제일 많지 않나요? 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근로자 조식센터가 문을 열기 전의 상황인데 노동자들의 입장 들으셨는데
자, 이런 노동자들의 입장과는 마찬가지로 조식센터를 처음으로 제안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도 이에 대한 좀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센터 설치를 제안한 문길주 센터장 역시 장소 선정에 있어서 광주시가 제고해 줄 것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당초 하남산단 근로자들을 위해 조식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기어이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조식센터를 열겠다는 입장 고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문 센터장의 의견은 다릅니다. 센터장은 광주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또 일반 사무직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하는 특성상 아침 출근 시간 1분 1초를 줄이는 게 굉장히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의 말입니다. 하남산단 여기 4번 도로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실제로 노동자들이 오지는 않는 곳입니다. 아침에 여기를 들려서 샌드위치를 갖고 회사 가는 길에 이렇게 먹는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노동자들한테 오히려 장소의 접근성과 편리성과 거점을 봤었을 때는 제가 봤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접근성과 편리성과 거점을 봤었을 때는 실은 하남산단도 뭐 저희들이 좀 거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동역 여전히 노동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을 타고 거기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평동역이 노동자들 조식 지원 사업을 하는데 가장 좋다. 그리고 이런 하남산단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하남산단에서 약간 떨어져 나왔습니다. 중심부로 더 들어가서 쉽게 노동자들이 하남산단에 있는 더 중심지, 공장 밀집 지역 이런 데로 노동자들 조직 지원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편리성과 접근성이 다시 한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근로자 조식센터가 문을 열기 전에 노동자들의 입장이었고 문길주 센터장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자, 그런데 지난 27일 월요일이었죠.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었다는데 현장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광주시는 근로자 조식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지역의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남산단 근로자, 사업장 대표 등 30여 명이 자리했는데요. 개소식에서는 서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강 시장은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에게 한 끼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좋은 것 같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하남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민유 씨가 여기에 화답하듯 가격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돼 너무 기쁜 자리인 것 같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짧게 들어보시죠. 다음은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을 위한 간편한 아침 한 끼 개소와 관련해서 그동안 경과보고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근본 조식 지원 사업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출근 시간을 이용해 시중보다 좀 저렴하게 아침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 하남 근로종합복지관에 거점으로 해가지고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간편 조식을 반값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연말부터 광산 지역 자활센터와 협의하여 사업 운영 기간으로 선정했고 간편 조식 판매를 위해 복지관 건물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시설을 구축했고 오늘자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간편한 아침 한 끼 식당을 개소하는데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동 존중과 노사 상생을 통한 노동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메인이신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이 근로자 조식센터이니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실제 개소식 이후에 좀 이러이러한 부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개소식 바로 다음 날과 전날과 같은 시간에 다시 근로자 조식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개소식 당일과는 달리 센터의 분위기가 다소 휑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먼저 눈에 띄게 다른 점, 근로자들이 앉아서 식사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느긋하게 앉아서 식사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예 마련조차 되지 않은 건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근로자 조식센터 시작 시간인 오전 7시부터 1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조식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단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알아보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침 식사로 준비된 샌드위치가 하루 100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개를 사가든 20개를 사가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한꺼번에 여러 개씩 구매해 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뒤늦게 오는 사람은 헛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샌드위치 구매 시 소속 근무지, 이름, 또 전화번호만 기록하면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를 확인할 방법 또한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실제 산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기록만 하면 샌드위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근로자를 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식센터의 의미와 그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취재진이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기만 해도 개선할 대목이 좀 여러 가지인데 직접 이 제도를 좀 제안을 했던 문기철 센터장 입장에서는 좀 더더욱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문 센터장 이야기도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길주 센터장과 동행해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문 센터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허탈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센터장은 먼저 근로자 조식센터에 노동자들이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탁자가 구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을 가지고 차를 타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문 센터장은 당초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광산구 내에서 난 농산물로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는데 이 부분 역시 지켜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길주 센터장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직접 오늘 와서 보니까 노동자들이 여기서 샌드위치를 받아서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차로 간다는 겁니다. 차로. 그렇다면 차 안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탁자라도 몇 개 좀 구비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가격입니다. 가격이 뭐 기아자동차나 이런 데 가면 뭐 300원에서 500원입니다. 아침 식사 한 끼가.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떻게 보면 3,0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은 300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00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고민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좀 고민된 지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구에서 생산되는 쌀과 뭐 김치 이런 것들을 하자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샌드위치는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후 2호점을 만들 때는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지역에 생산되는 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등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메뉴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광주시나 이렇게 함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제안한 분이라 아쉬움이 더욱 크게 남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른 좀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하남 산단 인근에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가운데 하나인 C기업, 이미 노동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아침 식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간편식, 일반식 등 세 종류인데요. 얼핏 보기에도 건강한 식사를 1,000원도 안 되는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빼고 540원 정도면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 근로자 조식센터의 샌드위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여기에 광주시가 50%를 부담해 3,000원에 판매하니까 기업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비교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4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노동자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좀 배치가 되는데 이 C기업과 근로자 조식센터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절대적인 수로만 보고 한 기업의 식당과 근로자 조식센터를 비교하는 것이 알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곳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달랐던 건 위생입니다. 지금 조식센터의 샌드위치, 이른 새벽부터 손수 만들고 난 뒤 냉장 보관 시설이 아닌 그냥 판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파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 위생적인 면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 기업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조리장을 맡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특히나 현재 이 봄철 식중독 위험이 가장 크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 기업 조리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냉장 보관을 안 하면 문제가 되죠.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와서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와서 만드는 이유가 그 식중독 때문에 제가 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이면 저녁에 만들어 놓고 아침에 끓이잖아요. 예, 위험하죠. 또 이 봄철 같은 경우는 세건 증식이 더 커요. 저희도 아침에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나오는 이유가 그 시간 안에 범주 안에 식사가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도 저도 꺼내놓고 있는 식사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나와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저희가 그 개념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저녁에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도 4시간 안에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4시간 범주 안에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전에 만들어 놓고 그냥 꺼내 놓기만 하고 저는 아침에 배식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게 안 되죠.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5도씨 그러니까 10도씨 이하에서 온도 이 안에서 범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길어지는 거고 그 범주를 넘어서면 이제 점점 시간이 줄어요. 시설을 갖추셔야 돼요. 냉장 시설이 쇼케어가 있어요. 보면 카페에 있으면 그게 다 냉장 시설로 되어 있는. 카페 보면 투명하게 안에 냉장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네, 간단한 샌드위치를 판다고 해도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따뜻한 취지로 시작된 근로자 조식센터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지만 개소 전부터 입지를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고요. 많은 근로자들이 접근성을 이유로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지하철역, 그러니까 평동역 내에 조식센터가 들어서기를 바라왔음에도 결국 하남 근로자 복지회관 1층에 터를 잡고 운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광주 최초 근로자 조식센터 개소 그 후의 상황이 어떠한지 짚어봤습니다. 김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